EBS 오디오북 세계문학 제1권 15소년 표류기. 원작 줄 베른, 낭독 정영석 박지은, 효과 김성열, 구성 이혜미. 표류하는 슬라우기호. 칠흑처럼 어두워진 바다를 세찬 폭풍우와 천둥 소리가 뒤흔들고 있었다. 먹물을 끼얹은 듯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 위에 가랑잎처럼 떠밀려 다니는 한 척의 배가 있었다. 그 배의 큰 돛대는 꺾였고 돛은 찢겨 있었다. 더구나 배의 이름판마저 떨어져 나가고 없었다. 세찬 폭풍우와 비바람 속에 한없이 흔들리며 표류하는 배의 이름은 슬라우기호였다. 100톤 정도 무게의 요트인 슬라우기호와 이 배에 탄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1860년 3월 9일 밤 11시, 슬라우기호의 배 뒷부분에는 키를 붙잡고 안간힘을 쓰는 4명의 소년이 있었다. 그들은 갑판을 때리는 세찬 파도와 비바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배의 방향을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키에 매달려 있었다. 그중 한 명은 14살, 2명은 13살, 나머지 한 명은 12살 정도의 흑인 소년이었다. 조심해! 큰 파도가 밀려오고 있어! 4명의 소년이 온 힘을 다하여 키를 잡고 있었지만 슬라우기호는 소년들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배는 자꾸만 균형을 잃었고 그럴수록 바람과 파도는 더욱 세차게 느껴졌다. 또 한 번 산더미 같은 파도가 덮쳤다. 모두 괜찮아? 괜찮아. 브리앙, 키는? 안심해. 엉덩방 안에 찧었지만 키는 놓치지 않았다고. 브리앙이라고 불린 소년이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큰 소리로 대답했다. 모두 힘을 내자. 드니펜, 모코, 어린 동생들을 구해줘야 해. 응. 비바람이 몰아치는 위험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브리앙이 든든해 보였다. 그때 갑판 아래 선실로 통하는 계단 입구의 문이 열리며 9살쯤 돼 보이는 2 소년이 고개를 내밀었다. 그 뒤로 갈색 털을 지닌 개 한 마리도 컹컹 짖으며 따라 나왔다. 한 소년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브리앙 형,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설마 배가 가라앉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에버슨. 아침이 되면 괜찮아질 거야. 여긴 위험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선실로 내려가. 하지만 무서운 걸. 다른 아이들도 모두 무서워 떨고 있어. 우리가 있으니 겁내지 마. 함께 모여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눈을 꼭 감고 있어. 그리고 즐거운 상상을 해봐. 하나도 안 무서울 테니. 브리앙이 어린 소년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그 순간에 또 한 번 큰 파도가 밀려와 배 뒷부분에 부딪혔다. 빨리 선실로 내려가라니까. 여기는 위험해. 고든이 소리를 꽥 질렀다. 2 소년이 선실로 돌아간 후 이번에는 백스터가 갑판으로 나왔다. 브리앙, 나도 도울게. 아니야, 여기는 우리 4명이면 충분해. 그보다 너희는 선실의 아이들을 안심시켜줘. 무서워 떨고 있을 테니까. 브리앙의 당부에 백스터는 자신을 비롯해 11명의 소년이 있는 선실로 돌아갔다. 성난 파도에 떠밀려 다니는 이 배에는 어찌된 노릇인지 15명의 소년들만 타고 있었다. 수습선원인 흑인 소년 모코를 제외하곤 항해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곳이 넓은 태평양의 한가운데라는 것 외에는 배가 어디쯤 떠다니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새벽 1시쯤 무언가 부러지는 요란한 소리가 났다. 돛이 부러졌어요. 돛이 부러지는 것을 먼저 발견한 수습선원 모코가 외쳤다. 고든, 키를 맡아줘. 모코는 나와 같이 돛을 고정시키자. 브리앙이 소매를 걷어붙이며 모코와 함께 돛으로 다가섰다. 모코, 그쪽을 더욱 당겨. 알았어요. 브리앙과 모코는 몇 번이나 파도에 휩쓸릴 뻔했지만 용감하게 돛을 끌어내려서 찢어진 것을 뜯어내고 그 뒤쪽 귀퉁이를 2개의 밧줄로 붙들어 맸다. 용감한 2 소년 덕분에 슬라우기호는 한 차례 위기를 넘긴 셈이었다. 그러나 브리앙과 모코가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전에 브리앙의 동생 자크가 허겁지겁 계단을 올라왔다. 형, 빨리 와봐. 선실 안에 물이 들어오고 있어. 그게 정말이니? 빨리 가보자.
브리안과 자크는 황급히 선실로 달려내려갔다. 담요를 뒤집어 쓰고 무서워 떨고 있는 어린 동생들을 안심시킨 브리앙은 선실 안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다행히 물이 새는 것은 아니었다. 가판에서 물이 흘러던 모양이니 안심해. 근처에 육지가 있을 거야. 그리고 곧 날이 밝을 테니 우리 모두 힘을 내자. 어린 소년들을 위로하기 위해 한 말이었지만 그 말은 브리앙의 바람이자 자기 자신에게 전하는 다짐이기도 했다. 어른 한 명 없이 15명의 소년만이 탄 이 배는 언제 어떤 육지에 닿을지도 모른 채 태평양 한복판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떠밀려 가고 있었다. 새벽 2시쯤 먹물을 뿌려놓은 듯 먹구름이 더욱 낮게 가라앉고 폭풍우는 한층 거세져서 슬라우기호는 마치 바다로 빨려 들어갈 듯 기우뚱거리며 위험한 고개를 계속하고 있었다. 1시간쯤 지난 후 귀청을 울리는 큰 천둥 소리와 함께 남아있는 돛마저 찢겨나갔다. 소년들은 오직 남아있는 키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돛이 찢어졌기 때문에 배의 속도는 더욱 느려졌지만 바람은 수그러들 줄 몰랐다. 남반구의 3월은 북반구의 9월에 해당하기 때문에 새벽 4시 30분쯤 되자 하늘이 어렴풋이 밝아왔다. 어스름한 안개 속에 차갑게 부서지는 파도로 바다에는 온통 하얀 거품이 일었다. 가판에 부서지는 하얀 거품은 마치 하얀 이빨을 가진 상어 같았다. 육지다! 육지가 보인다! 힘없이 키에 기대어 기진맥진한 눈으로 먼 곳을 응시하던 모코가 부르짖었다. 뭐? 정말? 드니펜이 눈을 번쩍 뜨며 물었다. 저기요! 저기 돛대 조금 오른쪽으로! 오른쪽 파도 사이에 육지가 보여요! 어슴푸레한 안개 사이로 새카만 점이 보이는 듯 하더니 어느새 새벽의 미명 속에 육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파도 사이로 보이는 육지는 동쪽 수평선 쪽에 10km쯤 길게 이어져 있었다. 육지 뒤쪽은 벼랑이었으며 앞으로는 넓은 백사장이 펼쳐져 있었고 백사장 앞에는 크고 작은 바위들이 날카롭게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소년들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 무척 기뻤다. 어젯밤 만난 폭풍우가 참으로 대단했기 때문이었다.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었지만 밤새 비바람과 싸우느라 기진맥진한 몸에 다시 힘이 불끈 솟는 듯 했다. 그것은 20여일간의 목숨을 건 표류에서 처음으로 맛보는 기쁨이었다. 저건 섬일까? 아니면 대륙일까? 어쨌든 우리는 저것에 상륙해야 한다. 내 소년의 생각은 모두 같았다. 그때 어떻게 알았는지 선실 안에 있던 11명의 소년들이 가판으로 뛰어나와 환호성을 지르며 깡충깡충 뛰어다녔다. 모두 서로 부둥켜 안고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다. 그러나 해안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었고 파도도 변함없이 거셌다.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배는 육지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심하게 요동을 쳤다. 키 하나에 의지한 배는 금방이라도 암초에 부딪힐 것만 같았다. 배가 부딪히겠어! 누군가 소리쳤다. 모두 정신 바짝 차려. 이제 해안도 멀지 않았고 이 고비만 넘기면 될 거야. 브리앙이 말했다. 배가 다시 크게 흔들리더니 쾅 소리를 내며 암초에 부딪혔다. 정신을 차려 둘러보니 배는 파도에 떠밀려 암초 위에 올라앉아 있었다. 암초에 부딪히기는 했어도 다행히 소년들은 무사했다. 파도는 틈을 주지 않고 다시 한번 가판 위에 15소년을 물보라로 뒤덮었다. 이때 드니펜이 나서며 말했다. 안 되겠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는 배가 산산조각 나고 말 거야. 아니야, 드니펜. 몇 시간만 지나면 썰물 때가 될 거야. 썰물 때에 물이 빠질 테니 그때를 기다리자. 브리앙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냐? 네 명령을 따르다가 우리 모두 어떻게 될 줄 알고. 차라리 헤엄을 쳐서 가는 게 낫겠어. 난 지금 명령하는 게 아니야. 우리 중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어. 지금은 각자의 지혜와 마음과 힘을 합해야 우리 모두 살 수 있어. 우리 15명 모두가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고.
불이양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드니페는 계속 불평을 늘어놓았다. 게다가 윌콕스, 웹, 그리고 클로스까지 합세해서 투덜거렸다. 드니펜의 사촌인 클로스는 13살, 윌콕스와 웹은 12살이었다. 영국 태생인 이들 네 소녀는 프랑스 태생이며 영리하고 용감하여 친구들에게 신망을 받는 불이양을 미워했다. 드니펜은 학교에서 우등생이며 웅변도 잘하고 집안도 부유했지만 거만하고 지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드니펜 자신이 프랑스 태생인 불이양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해왔으며 불이양의 말에는 무엇이든 반대했다. 내 소녀는 육지를 눈앞에 두고도 불이양의 의견을 따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불평을 늘어놓던 드니펜과 세 소녀는 뱃머리 쪽으로 갔다. 그러나 금방이라도 바다에 뛰어들 듯 당당하던 내 소녀는 소용돌이 치는 파도 앞에서 용기를 잃고 말았다. 가판 아래 파도가 혀를 널른거리며 언제라도 소년들을 삼켜버릴 듯이 넘실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불이양이 말한 대로 몇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했다. 그동안 바람이 약해질 수도 있고 썰물이 되어 물이 빠져나가면 암초의 일부가 드러나서 위험이 조금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었다. 아침 햇살이 서서히 주위를 밝히면서 안개가 조금씩 걷히자 소년들은 육지를 살펴봤다. 사람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는걸. 소년들은 눈앞에 보이는 육지가 섬인지 대륙인지 아니면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아무도 없는 무인도인지 알 수가 없었다. 배가 한 척도 안 보여요. 해안까지 헤엄쳐 갈 수 있을까? 모코와 불이양, 고든이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썰물이라도 2미터는 넘을 거려. 그럼 배와 바위 사이를 밧줄로 메어두고 그것을 이용해 옮겨가는 거야. 하지만 누가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하겠어? 고든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내가 할게, 고든. 주저하지 않고 소리를 친 건 다름 아닌 용감한 소년 불이양이었다. 잠시 후 바닷물이 빠지자 불이양은 몸에 밧줄을 감고 바다에 뛰어들었다. 형, 조심해. 불이양이 바다에 뛰어드는 모습을 조마조마하게 바라보던 동생 자크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불이양은 400m 남짓되는 해변까지 파도에 휘말리며 이리저리 휩쓸려갔다.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헤엄을 쳤지만 불이양은 커다란 파도에 정신을 잃고 말았다. 일렁이는 파도에 불이양의 모습이 멀어져 가고 있었다. 동생 자크는 형을 애타게 불렀다. 이 망망대해에서 형을 잃는다는 생각을 하니 눈물이 비 오듯이 흘렀다. 불이양이 보이지 않는다. 빨리 밧줄을 당겨. 소년들은 힘을 합쳐 밧줄을 당겼다. 불이양은 의식을 잃었을 뿐 다행히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불이양이 가판으로 끌어올려지자 모코는 불이양에게 인공호흡을 하고 응급치료를 했다. 불이양은 차츰 의식을 되찾았고 브랜디를 조금 마시고 나서는 기운을 차렸다. 소년들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물론 제일 기뻐한 것은 불이양의 동생 자크였다. 수습선원 모코가 없었다면 불이양을 살리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정오가 지나면서 다시 밀물이 들었다. 파도는 어제보다 더 높아 보였고 오후 2시쯤 되자 거친 파도로 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위험해. 모두 조심해. 모코가 소리치는 순간 집채만한 파도가 덮쳐 배를 들었다 놨다. 소년들은 모두 쓰러지지 않으려고 엉겁결에 서로를 꼭 붙잡았다. 소년들은 자신들이 하늘로 퉁겨져 오를 것만 같았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이었을까? 한참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 그 큰 파도가 배를 해변까지 밀어 올려놓았던 것이다. 우린 살았어. 불이양. 고든. 하느님 감사합니다. 소년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얼싸안았다. 20여일간의 길고도 위험한 표류 끝에 드디어
땅에 발을 디딘 것이었다. EBS 오디오북 세계문학 제1권 15소년 표류기 원작 줄베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